최근에 뉴욕 채권 시장에서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거의 한 달 만에 4.6%를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리 상승세는 이제 미국이 견인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진행된 미국의 국채 입찰이 이제 수요 부진으로 이제 이자율이 높아진 영향이 작용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재무부가 2년물과 5년물 그리고 7년물 국채 매각 역시 진행했는데 이제 이것들 역시 이제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서 낙찰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호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이제 채권 공급과 이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블룸버그에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왔었고 지금도 뭐 선거 막바지 알게 모르게 또 돈을 풀고 있죠. 이 돈을 푼다는 의미는 결국 채권을 팔아서 이제 빚을 통해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빚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갚아야 될 돈이고 또 이제 빚은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즉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재정적으로 그동안 2008년도 때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을 돈을 풀어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 즉 이제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빚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리고 지금도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채권을 산다는 말은 즉 이런 나라에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는 채권을 사는 수요층에서는 이제 높은 이자율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채권 발행 공급액도 확 줄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재정이 안 좋은 나라의 채권 물량을 받아주려는 수요층도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을 팔아야 되니까 채권 이자율도 같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높아진 금리와 함께 미국 정부 국채 공급이 연방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압박도 이제 많이 커진 거죠. 이렇게 이제 미국 채권들이 시장에서 빨리빨리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추세가 이제 위험 수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경고음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정부 부채 이자 부담으로 당장 올해부터 미국의 패권국 지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관측마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제 국가 부채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지만 정작 이제 대선을 앞둔 여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다 감세나 아니면 뭐 재정 지출 공약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국가 부채 문제를 일체 외면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연준과 민간이 보유한 미국 공공부채, 퍼블릭 뎃이라고 하는 공공부채는 지난달 말 기준 27조 4,8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해 2023년도 미국의 전체 GDP의 99%에 이른다고 하네요. 미국 의회 예산국인 CBO는 이 비율이 2034년이 되면 116%로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중에 하나라고 많이 이제 화제가 되는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은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한계치를 GDP 대비 175%로 지금 추산하고 있다고 해요. 와튼 스쿨은 국채
금리 추이에 따라 이르면 이제 15년 뒤에 한계에 달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제 발표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제 부채 리스크가 수년 내에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월가 투자은행 IB 중에 하나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이라고 하는 여기 오헨리 회장이 말하기를 앞으로 5년 안에 재정 적자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네요. 부채로 인한 미국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제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제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이론을 제시하면서 어떠한 위대한 국가도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보다 커진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예전에 스페인 제국이나 혁명 전 이제 프랑스 아니면 대영 제국이 그랬으며 이제는 이제 미국이 그 시작 단계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해요. 미국 의회 예산국인 CBO에 따르면 이제 올해 미국의 이자 비용은 GDP 대비 3.1%로 이제 3.0%였던 국방 예산을 초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앞으로 5년 내 미국의 재정이 긴축되고 적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배적인 관측인데요. 이제 대선 후보인 전직 그리고 현직 미국 모든 대통령이 사실상 확장 재정 및 세금 감면을 지금 계속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을 늘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을 덜 부과하는 식으로 결국에는 모두 미국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두 후보 모두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메디케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이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제 노인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다 지금 함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꼬집었다고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이미 대규모 보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지금 청정 에너지에 대한 확대 정착을 이제 지금 공약으로 지금 내걸고 있거든요. 이 역시 이제 화석 연료와의 비용 격차를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메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선될 경우 2017년에 재임 시절 단행한 한시적 개인소득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만료하지 않고 연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가 해당이 되면 이제 10년간 3조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뿐더러 미국 의회의 공식 재정 전망치도 뒤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예산국은 올해 초 2025년 세금 감면이 예정대로 끝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향후 미국 부채 전망을 보고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이제 채권 운영사 핌코의 이제 공동 창립자였던 이제 빌 그로스, 이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적자 지출에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들은 지속적인 감세와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누가 됐든지 간에 재정 지출을 피할 수 없겠지만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가 훨씬 더 비관적이고 보다 더 파괴적일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확장 재정이나 감세를 지속될 경우 이제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도 당연히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또 다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이른바 부채의 이제 소용돌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 예산국 CBO의 필립 스위젤 이사 같은 경우가 이제 말하기를 미국의 재정 부담은 이미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채권 가격 폭락 사태가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해요.
미국 재무부도 이제 이를 우려해가지고 이제 오래된 국채를 되사서 이제 조기 상환, 이제 소각하는 이런 바이백, 그러니까 재매입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한다고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채권을 이제 발행할수록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이러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과 또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시프 유로 파시픽 자산운용 CEO는 이제 연준의 긴축 와중에 재무부가 이제 바이백을 실시한 결과는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꼬집어서 비판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고 이를 막을 정책적인 도구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 정책은 최종적으로 달러에 US 달러라는 이 화폐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JP 모건 체이스 CEO죠.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예전부터 주구장창 이제 경기 침체 온다 몇 년 전부터 항상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봤던 CEO 중에 한 명인데 이분 역시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돈 좀 그만 좀 써라 이제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미국 재정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며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